계약 6단계. 계약 1단계에서 6단계가 다 돼야지 계약이 되는 거야. 자, 인지 단계는 뭐야? 설계사다, 보험이다, 뭐 이런 거. 호기심은 뭐야? 보험 가입해놓고 돈 못하는 줄 알았는데 돈도 좀 타고 보상도 해주고 설계사 뭐 뭣도 해주고 뭐 그러네? 그 다음부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의심을 하는 거야. 에이, 그렇게 좋은 게 어딨어. 에이, 안 될 거야. 돈만 내버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의심도 여러분들이 좀 스킬이 돼서 어느 정도 해지를 시켜놨어. 또 고민이 있어. 이 고민은 거의 다 개인적인 고민이에요. 나 지출이 안 그래도 많은데 여기서 10몇만 원 더 하면 내가 지출이 좀 더 많아지는데. 아씨, 내가 그냥 계약했다가 이거 와이프한테 욕 뒤집어먹는 거 아니야? 얘까지 지나야지 그 다음에 결정이 돼요. 결정이 되면 이제 결제인데, 결제랑 결정이랑은 거의 하나야. 사인 다 해놓고 청약서 들고 가는데 잠깐만요 이런 경우는 많이는 없지. 있긴 있지만 그게 이제 큰 계약들이 좀 그런 게 많아. 사인 다 해놓고도 잘 가고 있는데 저 잠깐만요, 내가 내일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직 수납 잡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웬만하면 여기랑 그냥 같이 돼 있어. 여러분들 무슨 실수를 하냐면은 인지하고 호기심을 잘 불러일으켜. 근데 이게 두려운 거야. 의심이랑 고민하는 게. 그래서 여기서 곧바로 결정을 하고 약간 압박이 들어가. 그럼 해지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내가 충분히 의심하지 않고 충분히 고민하지 않아가지고 좀 압박이 들어가는데, 근데 이걸 꼭 지키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안 지키라도 말하기도 그런데 원래는 지키는 게 맞아. 그러니까 먼저 얘기도 돼. 이런 의심들을 하세요. 뭐 돈 내고 뭐 보험을 못 하느니, 계약해놓고 뭐 관리를 안 해준다느니, 이런 의심들을 막 하세요 라면서 하고, 그 다음에 고민도 그냥 먼저 얘기해. 대부분 다 지출이 있어가지고 늘어난 거에 대해서 부담이 되시고 누구랑 상의해야 되고 이렇게 하시는데, 상의하실 때는 그래도 고객님 전달하는 것보다 제가 얘기하는 게 나으니까 뭐 저랑 같이 얘기하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웬만하면 간단하게로 늘 지켜서 넘어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너무 쉽게 또 하거나 나의 이제 스킬이 좀 뛰어나지만 여러분들이 최면을 잘 걸어도 풀려요. 또 딴 설계사 만나면 바로 풀려버려. 이 6단계를 좀 지키는 게 낫다 라는 거고. 자, 여성이랑 남성이랑 소비 심리가 같아요, 달라요? 그리고 남성은 구매가 좀 빠르고 성급한 면이 있어. 여성은 구매가 단계가 있고 매우 복잡한 게 있어. 생각을 해보세요. 남성 고객이랑 상담할 때가 상담 시간이 길어요, 여성 고객이랑 상담할 때가 상담 시간이 길어요? 평균적으로는 당연히 여자가 길어요. 남자는 단순해가지고 복잡한 걸 싫어해요. 그리고 실제로 남성 한 40분 이상 안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성은 또 1시간 반 정도를 같이 있는 게 좋아. 여성은 정서적 헌신 단계가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나는 좋아하지 않고 계약만 쏙 받아서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공감도 하고 같이 남편 욕도 하고 세상 욕도 하고 그렇게 좀 해주는 걸 이제 좋아하는데, 남자는 시각적으로 인지하는 부분이 되게 약해. 그래서 결혼을 꼭 해야 되고 와이프 말을 들어야 돼. 남자는 굉장히 공격적이면서 인지방이 작은데, 여성은 안정을 좀 추구하는 형태여가지고 되게 공격적으로 사회파하는 사람 한 템포 차분하게 만들거나 이미 벌어진 거에 대해서 상당히 보완을 잘해주는 그런 인지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칫솔을 구매하면은 칫솔만 보여요. 내가 편의점 했다 그랬잖아요. 남자들은 들어왔다가 사고 싶은 거 딱 사다 나가. 여자들은 꼭 한 바퀴 돌아, 또 돌아. 뭐 사러 들어온 거야? 그리고 어디에 또 머문다? 시각적으로 넓은 부분을 인지한다 그랬잖아요. 여성은 칫솔 옆에 있는 구강청정기, 치약 등 브랜드와 종류까지 다 봐. 한 번에 사는 경우 같고 다 봐. 아까 얘기했잖아, 성향을 맞춰줘야 된다 그랬잖아. 코스트코, 롯데 뭐 이거 대형마트 있잖아요. 진열을 일단 하잖아요. 오픈하면은 CCTV로 뭐를 체크하는 줄 알아요? 고객들이 들어와서 보통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거의 다 오른쪽으로 가. 시키지도 않는데 다 오른쪽으로 가. 가서 여기를 들렸다가 저기를 들렸다, 저기를 들렸다, 저기를 들렸다, 저기를 들렸다 이렇게 오잖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는 지점들이 있어. 많이 접근하는 지점은 진짜 회사에서 팔고 싶은 걸 팔거나 또 고르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맨 마지막이라 계산대 앞에 있어. 왜냐면 사람도 많이 다니는데 안 그래도 많이 쳐다보는 걸 갖다 놓잖아? 거기 붐벼가지고 안 돼. 동선상 많이 안 가는 데다 이런 것들을 갖다 놔요. 오래 쳐다보게 돼 있는 것들. 인지 기능이 넓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을 해줘야 돼. 이게 인간의 뇌 구조니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남자는 실리적이고 실용적이고 중요하고 여성은 스토리와 감정을 더 중시해야 한다. 이게 뭐냐면은 명확하게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요. 근데 이게 두 군데서 팔아. 우리 집 바로 앞에 100m 앞에도 팔고 500m 앞에도 팔아. 근데 나는 이거 뭐 고를 필요도 없는 거야. 고를 필요도 없으면 어디가 살 거야? 100m 앞에 사서 살 거야? 500m 더 걸어서 600m 앞에 살 거야? 100m 앞에? 그래?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볼게. 100m 앞에 사러 갔는데 여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점원한테 물어봤는데 얘가 탁 사람 기분 나쁘게 설명을 한 거야. 그래도 살 거야? 아니면 내려놓고 500m 가서 살 거야? 남자들은 그냥 사. 걸어가기 싫어. 여성은 감정을 대단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점원이 내 기분을 탁 건드렸네? 탁 놓고 500m로 가. 이게 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내가 모든 세팅을 여자 위주로 좀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여자들 인상 쓰면 거기 회사 다 망하게 됐어. 그리고 여자는 스토리와 감정을 중시한다 그랬잖아. 내가 이걸 알았어. 난 특히 소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상담을 하고 딱 가잖아? 그러면 그 고객은 소개시켜준 전 고객이랑 통화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리고 통화 내용은 안보험이 3만 원에 뭐 몇 천만 원을 주더라 이런 내용일까? 아니면 나에 대한 내용일까? 99%가 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고객이랑 또 전에 소개해준 고객이랑 둘이 수다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한테 계약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알았어. 내가 카페에서 예를 들어 설명하잖아요. 내 목소리밖에 안 들려. 조곤조곤 설명 안 해. 앉았다가 하다가 막 자살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막 그래 하다가 막 뭐 잘못해서 커피 엎지르고 막 이렇게 하잖아. 커피 엎지르면 가가지고 막 확 후다닥 닦고 막 이렇게 막 해. 그러면은 나 간 다음에 둘이 무슨 얘기 하잖아. 아, 그 사람이 왔는데 목소리가 너무 크고 나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어 막 하면서 뭐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뭐 커피를 또 엎질러 가지고 막 가서 닦고 뭐 그랬어. 이런 얘기밖에 안 해. 이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걸 되게 좋아해. 근데 계약 딱 해가지고 계약만 딱 받고 오는 거 안 좋아해. 여자들이 결혼하면 수다가 사실 엄청 많아지는데 다 쓸데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러고 살아야 돼. 우리 와이프도 있잖아. 대학 나오고 박사를 2개나 했던 사람인데 내가 들어 다 쓸데없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애랑 둘이 있으니까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방언 터진 거야. 아무 말이랑 막 하는 거야. 누가 보면은 좀 모자란 여자처럼 보이는데 이 스토리를 어느 정도 만들어줘야 돼. 계약 못 받는 사람들이 이걸 못 만들고 감정을 중요시해 생각하지 않는 거야. 이 스토리를 중시해줘야 돼. 일부러 엎어. 크게 얘기하다가 막 커피숍 주인한테 제재도 좀 받고 그렇게 해야 돼. 근데 해주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남성은 인테리어가 투박하더라도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확 그냥 집어 가버려요. 여성 같은 경우는 매장 입구에서부터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음향, 인테리어 등 모든 것이 조화로워야 되고 나는 이 제품을 통해 얼마나 매력적인 여성으로 변할 수 있는지까지도 되게 중요해요. 모든 제품은 내가 여성스러워 보이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스토리와 감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판단될 수 있을까? 이 유명한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스토리를 되게 궁금해하잖아. 유명한 여성 연예인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되게 궁금해하고 나도 저런 스토리 갖고 싶다 하면서 그래서 맨날 드라마 보는 게 거기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영업 잘하는 설계사들 보면은 나는 저 사람이 뭐 하는지 따라가지고 하려고 그랬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람 스토리를 듣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나는 스토리가 뭐야? 나 2억의 빚이 있다가 그거를 영업 시작해서 해결하고 보상 청구 잘해줘가지고 와이프를 만나고 그거까지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다. 이게 내 기본 스토리야. 이런 걸 들으면 이걸 막 리얼하게 하잖아. 거의 또 빠져들어. 스토리에 굉장히 약해 여자들이. 가격이랑 품질은 어떻게 보면 두 번째야. 예를 들면은 지금 바샤라는 커피가 굉장히 지금 유행해. 여러분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어마무시하게 팔려요. 지금 매장 4개밖에 안 되는데 억 단위로 그냥 판매가 되고 하루에 100개도 사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유행이 되는데 엄청 비싸요. 한 팩에 4만 원이 넘어요. 내가 이런 제품을 사서 내가 조금 고급스러워지고 여성스러워 보인다고 하면 사 안 사? 다 사! 그래서 내가 남자 설계사들, 여자 설계사들 약간 좀 고급화 전략을 쓰라는 게 여기에 있는 거야. 내가 상담하는 설계사가 좀 더 고급지고 뭔가 좀 센스가 더 있고 선물도 요새 유행하는 거 팍 알아가지고 갖고 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크지. 일반 설계사랑 다르니까. 자, 휴레스팅. 사람은 다 착각에 의해서 제품 구매를 해. 암 걸릴 확률이 아까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평생에 30%예요. 근데 그거를 인지하고 살아 안 살아. 그런데 내일 딱 출근했는데 우리 감탄본부에서 한 명이 암에 걸렸어. 내일 출근했는데 어제까지 되게 멀쩡해 보이는데 암 걸렸네 하면서 내가 좀 니즈가 올라오거든. 나도 걸리면 어떡하나? 근데 다음날 딱 출근했는데 한 명이 또 진단 받아서 온 거야. 그럼 내가 암 걸릴 것 같은 느낌은 평상시에는 거의 빵 프로 같았는데 갑자기 그냥 막 30%도 아니야. 막 7, 80%로 막 올라가지. 이걸 뭐라고 하냐?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마음속에 떠올리기 쉬운 예들이 기초에서 특정 대상에 관해 판단하는 간편화된 판단력을 가용성 휴리스틱을 한다. 이거 좀 어렵게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냥 난 가만히 있는데 자꾸 주위에서 뭔 일이 생기잖아? 나도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코를 돌리라고 하고 안부절하러 하라고 하는 그 원리가 뭐가 있냐면 저도 영업할 때 있잖아요. 계약이 좀 부족하면은 부족하지 않아도 계속 돌렸는데 7건 정도 코를 돌리면 1건 정도 계약할 사람이 나와. 안부 전화는 있잖아요. 진짜로 그냥 잘 지내세요? 별일 없어서 안부 묻는 거야. 그잖아요. 안부 전화를 계약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나는 진짜 순수하게 잘 지내세요? 별일 있으세요? 하고 전화를 했는데 마침 또 별일 있네? 그래서 되게 힘들어하네? 누가 다쳤네? 평상시보다 그 수술하거나 다칠 것 같은 니즈가 올라가잖아. 근데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야? 설계사지. 안 그래도 이상하게 그 청구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번에도 내가 한 10개 넣었는데 왠지 고객님 주변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안부전화 한번 드리고 싶었더라고요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절대로 안부전화 안 하지. 그냥 특히 TV 쓰는 사람들. 나처럼 처음부터 소개 패턴으로 영업 배운 사람들은 안부전화를 되게 자주 해요. 그래서 거기서 탁 잡아내. 1건 정도는 계약할 사람이 무조건 나와. 그 전화만 잘하더라도 한 달에 4건은 충분히 나와. 그 다음에 기준적인 휴리스틱. 이건 뭐냐면은 오랜만에 또 고객이 전화가 왔어. 안보험을 가입을 하겠대. 여기서 안보험 얼마야? 그래서 딱 물어봤는데 또 기쁜 마음에 혹시 비싸면 가입 안 할까봐. 고객님 이거 몇만 안 해요 해가지고 요새 싸요. 한 2, 3만 원 충분히 할 거예요. 뭐 이렇게 잘못 던진 거야.
근데 설계를 해보니까 막 벽력에다 나이도 있게 하고 7, 8만 원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2만 원이 7만 원 됐기 때문에 설명하려면 한참 걸려버려. 처음에 이렇게 말해야 돼요. 고객님 좀 요새 안보험도 손해율이 높아져서 한 7, 8만 원 하는데 지금 제가 다 뒤져가지고 제일 싼 걸로 좀 해올게요. 그러면은 7만 원이 저기 5만 원이나 4만 원 되잖아? 그러면 계약받기 훨씬 편해. 기준점을 높여놓고 거기서 싸게 들어가야지 다 싸 했는데 막상 설계가 그렇게 되냐고. 물론 이제 설계 많이 해본 사람은 대충 나와. 그래도 좀 높게 잡아놓고 설계해보니까 더 싼 걸 찾았어. 이런 느낌으로 가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송 실장이 뭐를 되게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송 실장 내가 100만 원 줄게. 근데 다음 달 돼가지고 아 미안한데 돈이 없어서 50만 원만 줘요. 어떤 느낌일 것 같아? 마치 50만 원 뺏긴 느낌이야. 사람이 이 기준점을 처음에 잡아주는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신인들도 스케일을 크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조그만한 스케일을 갖고 있으면 그냥 조그만한 것만 계속 그렇게 하다가 얼마 못 벌다가 그냥 집에 가. 스케일을 크게 가지면은 어떻게든 거기에 도달하려고 자기가 열심히 해보려고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요게 되게 어려운 건데 이 휴리스틱 있잖아요. 이 착각이라 그랬잖아요. 착각. 착각을 잘해주면은 이제 잘 사는 거고 착각을 못하면 안 사는 건데 일단 여러분은 당하지 말라는 거야. 뭐냐면은 마케팅에 되게 약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고객들도 이런 게 있어. 제일 어려운 고객 솔직히 이런 고객인데 뭐냐면 내가 휴리스틱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나랑 앞에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사실은. 내가 아주 그냥 계속 테크닉이 들어가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내 말을 안 듣고 그냥 가져가 버렸네. 집에서 혼자 신중하게 보고 있는 거야. 이래버려 솔직히 어려워. 왜? 가입 설계에서는 사례 비유 예시가 있어 없어? 근데 요것만 됐다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거를 내가 이제 전에 판서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거 달라고 하는 고객들이 있어요. 나는 안 줘. 여러분들 자료 만드는 사람 있죠. 자료 만드는 사람은 거기에는 사례 비유 예시를 많이 넣어가지고 같이 주는 건 괜찮아. 그래서 웬만하면 나랑 같이 있을 때 얘기하고 클로징 하는 게 좋은데 꼭 이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지. 차라리 다시 만나는 게 나은데 가져가는 사람 얘네들이 좀 어려운 거야. 그런 사람들은 계속 나를 만나게 해주는 게 중요해. 그거 잘하는 애가 그 대전에 박현우야. 걔는 DB도 3번은 무조건 만나. 이건 최고의 테크닉인데 장한병이 실제로 지금 BMW 5 시리즈를 타고 있어요. 그것도 새 차를 샀다 쳐. 막 고민하다 딱 샀어. 그리고 BMW 본 게 아니라 이것도 봤다가 저것도 봤다가 이게 딱 샀어. 근데 김지영이 딱 하는 말이 야, 너 요새 누가 BMW를 타? 이런 쓰레기 같은 차를 왜 타? 벤츠를 탔었어야지. 저기 장한빛 점장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엄청 상하지. 아예 진짜 절규할 수도 있고. 근데 장한빛이 자기가 진짜 알아보고 좋다고 해서 산 거잖아. 그럼 자기가 부정당한 느낌이 너무 싫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BMW에 대해서 엄청 칭찬을 해. 뭐 엔진이 뭐고 이거 누가 타는 거고 뭐 마크롱이 타는 거고 뭐 없는 말도 막 지어서 BMW를 좋다는 얘기를 막 엄청 해. 그러니까 BMW의 가치는 5인데 장한빛이 설명은 10으로 막 하고 있어. 그래서 김정이 설득을 당했어. 설득해서 와 BMW 그렇게 좋은 거였구나. 난 몰랐지 하면서 이 10의 느낌으로 BMW가 인지가 되는 거야. 이게 전부 다 명품이나 외제타 비싼 게 다 이 화법을 쓰고 있는 건데 내가 고객한테 딱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어. 뭐냐면은 A라는 고객님이 B라는 고객님을 나를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야. 근데 B라는 고객님이 이렇게 얘기했대. 아야 보험 설계 다 똑같아. 야 네가 좀 귀가 얇아가지고 걔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좋아 보이고 뭐 그러는 거지 하면서 야 설계사들 다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광부를 한 거야.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다른 설계사랑 다르고 진짜 꼼꼼하고 잘할 것 같고 막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가치가 5인데 10으로 설명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만나서 얘가 하도 칭찬을 해가지고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밤에 잠을 못 잤대. 본질과는 아무 상관없이 부정당한 건 자체가 기분 나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걸 네가 왜 부정했냐 이거야. 그래서 갑자기 내가 겁내 잘하는 놈이 돼 있어. 클로징 하기는 편했지. 실제로 명품이 제품이 안 좋아요. 외제차가 제품이 안 좋아. 결국에는 내가 되게 잘하면은 이런 상위 클래스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여기서 눈으로 보잖아요. 여기 설계사님들을 막 2년 3년 뭐 이렇게 더 오래도 봤잖아. 근데 생판 모르는 설계사가 딱 와가지고 잘하고 있는 사람 못하는 사람처럼 얘기하면 내가 그 얘기를 믿어 안 믿어? 안 믿지. 내가 본 게 있는데 내가 반대로 막 잘한다고 막 설명을 막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 기법을 사실 감탄에 집어넣었어. 뭔 말이냐면 감탄에서 시설이나 이런 거를 절대 뒤처지지 않게 오히려 더 잘하게 만드는 이유가 여러분들 있잖아. 그냥 생각 없이 막 다니다가도 신한금융으로서 감탄 본부를 어디 인카에 한 10평짜리 일하는 그지 같은 애가 딱 까잖아? 그럼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야 너 엄마 너 감탄이 어떤 데인 줄 알아? 하면서 뭐 연도 대상이니 뭐니 뭐 해주고 하면서 뭐 엄청 얘기를 하게 돼 있어. 딱 까게 돼. 평상시에 잘 모르는데. 이게 바로 감정 휴리스틱이야. 고객의 감정을 이용해가지고 제품이 계속 좋아지는 거를 만드는 게 이게 바로 감정 휴리스틱인데 제품이 좋아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얘기를 잘하다가 설득을 하러 갔다가 설득을 당하고 오는 설계사도 있어요. 그 뭐냐면 이거 라벨링이라는 게 뭐냐면 관점 하나를 바꿨는데 설득의 반을 이룬 셈이야.
그러니까 이건 내 관점도 바꿔야죠. 사실 고객들 관점도 바꿔야 되는 게, 예를 들면은 뇌혈관 질환이 보장 범위가 커요? 뇌출혈 보장 범위가 커요? 대신에 금액은 뇌출혈이 같은 돈이면 훨씬 많지. 근데 뇌혈관 질환을 굳고 갈아타라고 하는 이유가 확률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설득이 안 돼가지고 고객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니 당신 말이 맞는데 뇌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100%고 뇌출혈 걸릴 확률은 9%다. 그러면 뇌혈관 질환 걸릴 확률이 맞는데, 다만 내가 뇌출혈에 내 친구들도 보고 그러니까 한 번에 오더라. 그러면은 나는 원래는 3천만 원 탈 걸, 당신 때문에 나는 그럼 바꿔가지고 난 1,000만 원밖에 못 한다. 그럼 뭐라고 말할 거야?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고객님, 회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그럼 회사에서는 뇌출혈을 많이 팔고 싶을까요? 뇌혈관 질환을 많이 팔고 싶을까요? 뇌출혈을 많이 팔고 싶을 것 같아. 왜요? 확률이 적어가지고 많이 안 나갈 것 같아. 맞아요 고객님, 확률이 적어가지고 본인 이거 갖고 계시다가 뇌출혈 한 번에 안 오고 뇌졸중이나 뇌혈관 질환 오게 되고 뇌동맥류, 꽈리 생기고 막히고 그래버리면 이거 다 뇌혈관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뇌출혈 터진 거거든요. 그렇게 한 번에 오지도 않고 이런 경우도 고객님 돈 하나도 못 받아요. 이게 뭐냐면 어거지로 설명을 하기보다 관점을 살짝 바꿔보는 거. 그러면 설득의 반을 이룬 셈이라는 거야. 자꾸 대치 상황에서 네 얘기가 틀리고 내 말이 맞아 이거보다 관점을 살짝 바꾸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절판을 하잖아. 요새 절판이 많이 못하지, 금감원 때문에. 그러니까 뭐든지 희소해 보일수록 가치가 높아 보인다는 거야. 여러분 솔직히 일반인들 잘 몰라요. 그 단기난 종신보험이 뭐 130%가 높은 건지 124%가 높은 건지 감이 없어. 고객님 이거는 은행보다 많이 주는 거고 이 금리 떨어지고 그러면 더 이상 이런 거 안 나와요. 떨어지기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계속 만들어요. 사실은 우리도 실제로 상품 자주 바뀌잖아요. 물론 더 좋게 바뀌기도 해. 홈쇼핑에서 맨날 하는 게 이거잖아. 몇 시까지만 뭐 해준다. 몇 시까지만 뭐 해준다. 다른 설계사는 사실상 이런 건 못 찾아내. 내가 찾아내 준 거야. 너 실제로 그동안 보험금 못 탔잖아 거의. 앞으로 이제 한번 봐봐.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상품 개정이 너무 빠르고, 그래서 금감원에서도 이런 좋은 상품들은 돈 못 줄까 봐 오히려 걱정을 해가지고 상품을 절판하고 있다. 금감원에서 팔지 말라고 하는 상품은 오히려 고객님들한테 유리한 상품이다. 이런 취지로 계속 설명을 해야 돼요. 하이티켓 클로즈 방식은 뭐냐면, 여러분 한 번에 설득이 안 되잖아요. 원래 보험 상품은 평상시에 가입하고 싶은 욕구가 0에서 1이라 그래. 누가 처음 만났는데 계약하고 싶겠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하이티켓 클로즈 방식은 참고로 그냥 1, 2만 원 파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금액들을 얘기하는 기술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1,000만 원짜리 법인 계약이라고 쳐요. 누가 한 번에 첫날에 계약해? 수개월이 걸리고 1년이 걸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계약할 의사가 없었는데 고객의 구매 욕구를 조금씩 올려간 거야. 그러니까 6번 만났으면 6단계 올린 거, 이런 느낌인데, 내가 구매 의사가 없었는데 욕구가 7, 8 정도 되면 보통 구매를 해. 90은 뭐냐면 그냥 지금 암 걸린 사람들이야. 이 사람은 구매 욕구가 그렇게 높지 않아. 그럼 오늘은 구매 욕구가 0인 사람을 내가 한 2까지만 올려놓고 가야지, 이렇게 하고 또 다음에 만나고, 다음에 내가 4까지 올려야지, 다음에 또 6까지 올려야지, 이렇게 해서 7까지 올렸을 때 그때 클로징 들어가는 거예요. 참을성은 좀 필요하긴 한데 약간 설득이 안 되더라도 설계사들도 어떻게 하루아침에 좋아져. 아 얘가 전보다는 좀 좋아졌네. 몇 달 전보다는 좀 좋아졌네. 이런 식으로 키워나가는 거지. 처음에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는 보험용으로 안 맞거든. 그렇게 해서 키워나가는 거랑 똑같은 건데 죽 써서 개 주는 경우가 있어. 나도 영업할 때 정말 쉽게 계약했던 게 뭐냐면, 딴 데서 설명 다 듣고 구매 욕구가 6까지 올라와 있어. 나 만나서 바로 계약한 게, 내가 나머지 2만 원 올려가지고 계약받은 거야. 여러분들이 어떤 고객들을 설명하다가 먼저 포기하잖아? 그럼 금액고 올려놓고 다른 설계사가 탁 쳐가지고 그냥 계약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 써서 개 주는 꼴이지. 이것도 설득하는 기술인데 이것만 그냥 기억해요. 설명이 단순해야 되고 의외성이 있어야 돼. 의외성은 뭐냐면, 고객을 내일 모레 만나기로 했다 쳐. 그러면은 얼굴도 못 본 사람인데 소개를 받았다 하더라도 막 무슨 연예인 만나는 것처럼 막 가슴 통캉통캉 하면서 내일 모레가 기다려져, 내일 모레가 기다려져, 이런 고객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설계사 나무랭이나 뭐 오징어 새끼 한 마리 나와가지고 뭐 떠들다 가겠지. 대부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아니 딱 만났는데 애가 말끔하고 옷도 똑바로 입고 걷는 것도 좋고 말도 아주 또박또박 잘하고 설명도 잘하고, 그러면 굉장히 의외적이어가지고 되게 좋아.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을 내가 어디를 초청을 해. 내가 기대한 게 있어. 본부장님이 한 이 정도는 해주겠지. 근데 거기보다 더 잘해준 거야. 그럼 좋아 안 좋아? 근데 내가 생각한 게 있는데 거기보다 밑에 해준 거야. 그럼 이거 안 하니만 못한 거 되는 거야. 그렇게 된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체성. 얘기할 때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 신뢰성. 말을 할 때 있잖아요. 사람이 좀 믿음직해야 돼. 이게 남자들이 실수하는 게 허세, 허영기 여기에 막 엄청 섞여 있어. 막. 물론 뭐 잘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뭐 상을 받았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 좋은데, 이게 약간 허영, 허세 뭐 이런 게 좀 들어가 버리면 절대로 안 돼. 아까 말하는 맥락이랑 거의 맞지? 감성 스토리 들어가면 더 좋아. 그러니까 여성은 감성이 되게 약해, 분위기에. 내가 최대 단점이 뭐냐면 내가 사실 진지해요.
또 일 욕심이 많아가지고 일 얘기를 많이 해. 그래서 사람들이 나랑 가까이 하는 걸 싫어해. 사람은 그냥 수다나 떨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근데 이게 좋은 거야. 뭐냐면 여러분들 친한 사람이랑 대화하면은 진중하고 무거운 얘기 자주 해요. 얇은 대화 많이 해요. 고객들이랑도 평소에 얇은 대화를 많이 해야 돼. 선물도 20만 원짜리 하나 주는 것보다 만 원짜리 툭툭툭툭 주는 게 차라리 나. 20만 원 한 번에 주면 얘가 또 뭘 받으려고 왔어 하면서 부담스럽거든. 그러면 그때 친해지는 거야 사실은. 여러분 누구랑 꼭 친해지는 게 별게 아니야. 그냥 뭐 어떻게 하다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대화 한마디 딱 하고 또 어떻게 하다 또 어떻게 하다 그럼 괜히 친근감이 생겨요. 오히려 교육 막 신나게 지점장들이 막 열심히 해주잖아. 걔랑 사이 안 좋아. 왜 교육 내용에 너 빠가란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거든. 나한테 교육 받으면 지는 잘 되는데 그 사람은 날 안 줘요 보통.